역사적으로 유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거 로마 제국에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속으로 등장해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까지 이 5 황제를 묶어서 오현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황금기라 태평스러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가 살았던 시기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역병이 돌았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힘들었어요. 밖으로는 동방의 파르티아, 북방의 게르만족이 국경을 넘어와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스토아 철학에 기초한 자기만의 의지와 강인한 리더십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어요. 이번 영상은 로마를 위기에서 구한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21년 로마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재능을 보였는데 그중 철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당시 인기 있던 스토아 철학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연에 따른 이성적인 삶을 탐구하고 감정에 극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중시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차별됩니다. 마르쿠스는 프론토라는 웅변가이자 문필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과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력을 익혔어요. 이렇게 철학적 바탕과 실용적인 정치 능력까지 연마해 군주로서 균형 잡힌 자질을 연마했습니다. 또 노예 출신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저서와 강의록을 통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깊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서기 161년 그의 양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마르쿠스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혼자가 아니라 루키우스 베루스와 함께 공동 황제로 즉위했어요. 로마 역사상 최초의 공동 황제였죠. 당시 로마는 영토가 워낙 방대해 둘이 나누어 통치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름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베루스가 군사 방면, 마르쿠스가 정치와 행정 쪽을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수십 년간 평화로웠던 로마는 갑자기 연쇄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국의 동방에서 파르티아 왕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르메니아를 무력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베루스를 군단 기지가 주둔한 지중해 동쪽 시리아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베루스에게 파르티아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로마에서 후방을 지휘했어요. 초반에 열세에도 불구하고 브리타니아를 방어하던 경험 많은 베테랑 장군을 기용한 로마군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개선식도 요란하게 치렀는데 문제는 행사 후 병사들 사이에서 무서운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파르티아 전쟁의 후유증으로 로마에 들어온 전염병을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을 과거에는 페스트라고 했다가 현재는 천연두나 홍역이라고 추측합니다. 최소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될 정도로 피해가 컸어요. 대규모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일으켰고 생필품과 곡물이 부족해졌습니다. 로마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마르쿠스는 로마 시내에 임시병원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했어요.
감염이 퍼진 지역에는 격리 조치나 방역을 실시해 병의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 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빈민 지원 같은 정책으로 경제 회복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입대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게르만족과 대치하던 북방 도나우강 전선이 불안해졌어요. 게르만족의 한 부류인 사르마티아족이 도나우강을 넘어서 로마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파르티아 전쟁과 역병으로 로마 군대가 약해져 있던 때라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마르쿠스 입장에서는 파르티아 전쟁의 역병까지 겪었는데 이젠 게르만족까지? 완전 눈앞이 깜깜해졌을 거예요. 하필이면 공동 황제였던 베루스도 역병으로 사망해 마르쿠스 단독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떠나 최전선으로 나갑니다. 전쟁터에 황제가 직접 출동하면 병사들 사기가 오르잖아요. 실제로 그는 군사재편, 방위체계 정비 등을 주도하면서 군대를 효과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황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로마군은 게르만족과의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서기 172년과 174년 전투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올렸어요. 이때 마르쿠스가 보여준 지휘력과 리더십 덕분에 로마는 간신히 국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죠. 지금의 보헤미아 지역에서 군대를 지휘하던 마르쿠스는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철학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서 명상록에는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 자기 성찰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전쟁터에서 틈틈이 적었는데 정말 절제와 인내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서기 180년 도나우강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중 마르쿠스는 59세의 나이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후계자로 아들 코모두스를 지명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모두스는 무능하고 포악하게 행동하며 로마 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검투사 경기에 빠져 국정을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르쿠스의 유일한 실수는 코모두스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는 여전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인생 지침서로 사랑받고 있죠. 마르쿠스가 아니었다면 로마 제국이 더 일찍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파르티아 전쟁, 안토니누스 역병, 게르마니아 전쟁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국을 지킨 인물이니까요. 로마를 위기에서 구한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로서도 황제로서도 위대했던 그는 철학적 신념과 실천적인 리더십으로 로마 제국을 이끈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